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햇볕 아래 모였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은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은 그것도 복면을 해가지고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햇볕 안에 맨 얼굴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애국자입니다. 6.15 선언을 존중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6.15 선언을 존중하면은 역적이 되는 것이고 6.15 선언을 반대하면 애국자가 됩니다. 6.15 선언 존중은 역적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적과 애국자의 대결장인 것입니다. 6.15 선언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총 한 방 안 쏘고 대한민국을 들어먹겠다는 반역 음모인 것입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김대중 씨는 당시에 이미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하고 국정원을 앞세워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가지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김정일이를 만나서 김정일이가 들이민 대남 적화 전략 문서에 서명한 것이 6.15 선언입니다. 따라서 6.15 선언은 원인 무효인 것입니다. 동시에 연초에 이미 북한에서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에서 맺어진 모든 약속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을 한 지가 6달이 지났습니다. 6.15 선언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 것인데 이것을 존중하라고 들고 나오는 세력이 누구냐? 김대중 씨, 민노당, 민노총, 민주당, 신북 좌익 세력입니다. 이사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입 안으로 수면제와 청산가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잠들게 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업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되자 말자 6.15 선언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6.15 선언 주모자들을 사법 처리할 뿐만 아니라 6.15 선언을 폐기하라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최근에 6.15 선언을 지지하고 그 6.15 선언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자고 하는 원일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당 쇄신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초대했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은 영혼이 없는 정당 아닙니까? 이런 한나라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 외교도 잘하고 경제도 이만하면 잘했고 무엇보다도 잘한 것은 북한한테 뜯어먹히지 않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을 더 잘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서요 가광자 여인을 관광하러 간 아주머니를 등 뒤에서 경고 없이도 사격을 해가지고 죽이니까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자, 사과하라, 문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입국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이 억울한 것을 많이 당했다.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억울한 것을 많이 당했다고 김대중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웃은 사람이 김정일일 것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북한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김대중 씨 혼자입니다. 김정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대중 씨는 우리 민족 앞에서, 국가 앞에서, 헌법 앞에서, 우리 국민 앞에서, 이 세계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첫째는 6.15 반역선언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한민국을 김정일이가 판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왜 나오느냐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계속 함정으로 밀어넣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하라! 두 번째, 북한이 플루토늄, 우라늄 방식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대그룹 국정원을 시켜서, 더구나 간첩 잡는 국정원을 시켜서 김정일의 비자금 계좌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내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을 하도록 도운 자입니다. 한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뭐냐? 주적의 핵 개발을 도우는 자입니다. 이것은 군사시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간첩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미국에서 소련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FBI가 조사를 해가지고 과학자 2사람, 로젠버그 부부란 사람을 구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술을 소련으로 넘겨주었습니다. 판사가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스파이죄로 사형 처형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판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들은 살인범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정보를 소련으로 보냈기 때문에 소련이 1년, 2년 먼저 핵실험을 하고 그것을 믿고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농보를 김대중 씨한테 한다면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김대중 씨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지원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핵실험 한 번 하는데 5, 6억 달러, 미사일 한 발 쏘는데 5억 달러, 6억 달러 쓰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북한에 보내준 돈과 물건을 합치면은 정부 공식 통계로는 70억 달러고 안 보이는 데서까지 보내주면 100억 달러가 돼요. 상당 부분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우리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김대중 씨와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자들을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해가지고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반역을 알고도 덮어주는 정부가 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만약 고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10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 핵폭탄이 미친놈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서울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핵폭탄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지면은 히로시마 인구 100만 밖에 안 되는 히로시마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은 100만 명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리하게 함정에 빠뜨린 자를 우리 손으로 알면서도 처단하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해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군이 특히 해군이 서해 NLL상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응시를 하면서 불침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밥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군, 이런 경찰, 눈에 핏발이 서는 군인과 경찰 등 뒤에서 지금 칼을 꼽는 자가 누굽니까? 이런 경찰한테 복면을 해가지고 죽창으로 달려드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 편을 드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더 용감하게 50만 명만 일어나서 선동해가지고 일어나면은 이명박 정부를 호나로 몰 수 있다고 선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굽니까? 군인과